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이 16일 밤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의 개최 경위 등을 둘러싸고 논전을 벌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질 것이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울고법이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 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 정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사장들의 연봉이 50%나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800개. 이렇게 잔인한 그 계절이 멈춰버린 듯 또 스쳐가듯 길 잃은 그 계절이 내게로 와요 아프게 약해 빠진 내 마음은 그때 기억 속으로 잔인한 계절은 또 나를 비껴가지 않네 자꾸만 좋았던 기억도 생각나게 해주지 않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은 다시 저만큼 멀어지네 밤은 깊어져 더 부르고 누군가 노래해요 너무 어렸던 우리들만의 깊고 푸른 밤처럼 또렷해져요 밤의 색깔처럼 약해 빠진 내 마음은 그때 기억 속으로 잔인한 계절은 또 나를 비껴가지 않네 자꾸만 좋았던 기억도 생각나게 해주지 않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은 다시 저만큼 멀어지네 이렇게 머나먼 계절은 마치 엊그제 같아 슬퍼 손 내밀면 잡힐 것만 같아 그래 그게 날 울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은 다시 이렇게 멀어지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 다시 내게서 멀어지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이 16일 밤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의 개최 경위 등을 둘러싸고 논전을 벌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2차 고위급 접촉의 예비회담 성격이었던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서
남북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남북 관계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이날 저녁 8시쯤 조선중앙통신 공개 보도를 통해 자신들은 서해 교전이 벌어진 7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북측 특사와 김 실장 간의 긴급 단독 접촉을 제안했지만 남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10월 8일 1시 23분 긴급 단독 접촉을 재차 촉구하는 2차 각서를 보냈으나 남측은 답이 없었고 10월 10일 7시 10분쯤 긴급 접촉 요구에 응할지 우리가 내보낸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지 양자 태결하라는 3차 추후 통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측은 1시간여 만인 8시 25분 답신을 보내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내보내겠다고 통보했고 북측은 이를 수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15일 군사회담의 비공개도 남측이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전말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얼마나 겉과 속이 판판 다른가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북남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면서도 온 결의가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보도 자료를 내고 북측이 관련 내용을 왜곡해 공개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말한 특사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었다며 당시 서해 교전 관련 사항은 고위급 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북한이 김영철, 김관진 단독 회담을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가 격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회담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15일 비공개 접촉을 제안했고 북측도 지난 14일 대피단 명단 통보 시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5일 회담에서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을 제의했었다며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질 것이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자기 여권 대권 주자 1순위로 꼽히는 여당 대표가 다음번 정권의 권력 구조를 두고 현직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라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상하이의 숙소인 홍차오 영빈관에서 동행기자단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된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개헌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와 연정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여야가 연정을 하는 것이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김 대표 발언 직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겼다. 청와대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도 김 대표가 작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말을 한 것 같다며 시기상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고법이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 정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지난해 세계지리 응시자 37,684명 가운데 오답 처리됐던 50.11%의 점수가 무더기로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수험생들의 출제 오류에 따른 불합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구제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평가원에서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수능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16일 김모 씨 등 지난해 수능시험 응시 학생 4명이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4학년도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유럽연합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EU가 나프타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을 정답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되고 2010년 이후의 총 생산액 및 201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 생산액이 EU보다 나프타가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나프타보다 총 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EU와 나프타의 연도별 총 생산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진 않았다며 정답을 고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원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 원고 외에도 현재 18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22명은 점수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수정된 등급, 표준 점수, 백분율 등을 토대로 불합격한 각 대학의 합격선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 등을 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만약 평가원이 정책적으로 8번 문제를 전부 정답 처리해서 점수를 재산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수험생들이 대규모로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재산정된 점수로 대학들의 소송을 내더라도 국공립대의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해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등의 규정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사장들의 연봉이 5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간 부채는 2배 안팎으로 불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많게는 3분의 1 가까이로 줄어 부채 공기업의 사장들이 연봉 파티를 벌였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18개 중점관리기관 기관장 연봉 현황 자료와 공공기관 알리오 등에 따르면 남동발전 기관장 연봉은 1억 9,448만 원에서 3억 571만 원으로 1억 1,123만 원이나 올랐다. 증가율은 57.2%로 전체 중점관리기관 중 가장 높았다. 연평균 증가율만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역시 각각 1억 9,531만 원, 2억 203만 원에서 3억 571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기관장 연봉이 올랐다. 증가율도 각각 56.5%, 51.3%로 50% 선을 넘겼다. 그러나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이익을 보면 남동발전은 4,433억 원에서 2,080억 원, 남부발전 3,191억 원에서 1,178억 원, 서부발전 3,353억 원에서 1,198억 원 등으로 줄었다. 부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동발전 3조 4,899억 원, 99억 원에서 4조 6,395억 원, 남부발전 2조 3,467억 원에서 3조 9,225억 원, 서부발전 1조 9,262억 원에서 4조 133억 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서부발전은 부채 비율이 117%에서 128%로 악화됐다. 한편 18개 중점관리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08년 1억 9,223만 원에서 2013년 2억 2,179만 원으로 2,956만 원 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나 한국수력원 자력 등 막대한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의 기관장 연봉은 같은 기간 각각 54.1%, 48.4% 줄었다.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정희송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멋지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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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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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다음은 정치면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가 추진하는 최노믹스에 대해서 이번 국감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이달 말 시작될 예산안 심사의 전초전이었다. 이날 여야는 재정을 포함한 각종 경제 현안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이달 말 시작될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이날 야권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가 추진하는 최노믹스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어 이번 국감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진 최 부총리의 비중을 감안해 야권이 공세를 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 역시 국감 이후 이어질 예산안 심사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듯 적극적으로 반격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지만 장관 이름에 붙는 건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왕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아닌가라며 나를 바짝 세웠다. 또 부총리가 취임한 직후 정점을 찍은 주가가 3개월 만에 완전히 거꾸러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하면 대기업이 1조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이 3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측이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며 투자 부진은 업계 불황 때문인데 그렇게 치면 모든 정책이 다 거짓말이냐, 경제 예측이 틀린 게 거짓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부총리가 바뀐다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기업 실적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며칠 주가가 빠졌다고 속단하는 게 맞나라고 반박했다. 여권 내에서도 최 노믹스에 대한 공격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장기 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올해 3분기 경제 성장이 1분기 정도 속도를 내며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예산 전국이 가까워지면서 새누리당 이정연 의원의 힘이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호남예산 전진기지라는 다짐대로 호남예산 확보에 성과를 내면서다.
국회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 의원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호남 예산을 확보한 실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최종 예산 편성에서 광주시의 고성능 차량용 초경량 고강성 부품 개발 신규 사업에 15억 원을 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규 사업을 집어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해당 사업 예산을 놓고 광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셀레시오구 동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윤 시장은 지난 10일 등 최근 2차례 이 의원을 찾아 광주 예산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자동차 산업과를 신설해 광주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이 의원이 윤 시장을 측면 지원해준 셈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소속이다. 이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별관 신축공사 예산으로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기에도 이 의원의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의원의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서 전남 동부지역 관련 총 예산이 수백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당 안팎에서 신당론과 당 해체론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세길보 기자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비주류의 불만이 지역위원장 선정을 앞두고 비등점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은 전면적이고 창조적인 파괴, 당장 해체해서라도 국민을 위한 정당, 신뢰받는 정당, 건전한 야당, 대한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계파의 패권화된 사고 문화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구당 구국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대철 상임고문도 신당설을 제기하며 비노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데 대한 견제가 아니겠느냐며 신당을 추진할 상황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안 전 대표가 전날 조직위원장 선정 작업을 맡은 조직 강화 특위에서 송호창 의원을 뺀 것은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당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과 계파 갈등으로 당이 위기하처할 때 새 정치 로드맵을 제시하며 당 혁신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원외 인사 상당수도 이날 공모를 시작한 지역위원장 신청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의 계파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지역위원장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조직은 지역위원장 선정을 앞두고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일보 있습니다. 도현아가 부릅니다. 호전몽.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가 또다시 하락해 192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전날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큰 힘이 되지 못했다.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7.08 내린 1918.8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대 1904.77까지 내려가며 1900선이 위험해지기도 했다. 코스닥도 소폭 하락해 0.02 내린 545.49로 거래를 마감했다. 대형주의 하락폭이 컸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지수는 8.14 내린 1845.61을 기록했다. 중형주는 4.48 내렸고 소형주만 3.45 올랐다. 삼성전자는 만원 내린 111만 5천 원으로 현대차는 7천 원이나 내린 16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의 팔자 움직임은 다소 둔화된 반면 개인들의 매도가 컸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669억 원어치를 팔았고 외국인은 8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만 72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오희종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전날 뉴욕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어두운 흐름 속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와 공조하는 통화당국의 의지는 보여줬지만 이전의 다른 정책들처럼 구체적인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는 세계 경제 침체 우려와 전날 유럽과 미국 주가 하락 여파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케이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400 이상 급락했다가 전날보다 335.14 하락한 14,738.38의 거래를 마감했다.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외형도 쪼그라들고 수익성도 뒷걸음질 치며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한국은행이 16일 내놓은 2013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다. 제조업체 11만 3,155개, 건설업체 7만 9,408개, 도소매업체 12만 4,895개 등 총 49만 2,288개의 기업을 전수조사했다. 매출액 증가율은 2.1%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더 낮다. 2010년 15.3%, 2011년 12.2% 등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는 양상이다. 성장을 떠받치던 제조업체의 부진 탓이 컸다. 자동차 정보기술 등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0.5%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제조업 통계는 1961년부터 내기 시작했다. 1998년 외환 위기 때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제로 성장이다. 역대 꼴찌 성적이기도 하다. 25에서 60% 증가율을 기록했던 1960, 70년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도 0.3%로 전년보다 급강하했다. 그나마 중소기업이 분전했다. 윤재훈 한은 기업통계팀 차장은 수출 물량 자체는 늘었으나 원화 강세와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익성도 꺾였다. 세금을 떼기 전 매출액 순이익률은 지난해 2.9%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돌아갔다. 세전 순이익이란 매출에서 원가와 이자 비용 등을 모두 제비하고 세금을 내기 직전 남는 돈을 말한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1%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1,000원어치를 팔아 41원을 남겼다는 얘기다. 부채 비율은 2012년 147.6%에서 지난해 141%로 낮아졌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1,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6일 부동산 서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1,708만 4,454명이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3분기에만 43만 553명이 늘었다. 수도권만 보면 3분기 증가분이 2분기 증가분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
정부가 9.1 대책에서 수도권 청약 1순위 조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분기에 7만 8,138명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순이다. 청약통장별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1,453만 6,378명으로 48만 7,236명 증가했고 청약저축은 88만 4,060명으로 3만 3,586명 감소했다. 청약예금은 133만 3,020명으로 13,766명 줄었고 청약부금도 33만 996명으로 9,331명 줄었다. 부동산 서브 관계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가 여전히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고 분양시장이 살아나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아온 카스바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17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6.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내려앉았고요. 이번 가을 들어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역이 가장 낮은 기온 보였습니다. 대구 한령도 영하 2.8도까지 내려앉았고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 이렇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무척 추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올라서 일교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역시 내륙 쪽으로도 이렇게 지상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된 곳이 많은데 춘천이나 원주, 충주 등지로도 이제는 첫 얼음과 첫 소리 소식이 있었고요. 작년 그리고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상 무척 많이 빠른 셈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먼지 농도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 크겠고요. 속초, 제주 21, 강릉, 부산, 광주 22도까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역시 맑겠습니다. 일요일까지도 맑다가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이번 주말 휴일 낮 기온이 꽤 올라서 비교적 평년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낮부터 서서히 흐려지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또 수요일 오전까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답게 예매율이 높은 데다 또 남아있는 자리는 예매나 예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행선 열차 중 용산역에서 전주나 남원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라선은 이 시간 현재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1시 15분 뭉어우 열차 단 한 편에 10석 정도로 좌석이 적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일부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과 태백선의 하행선 열차만큼은 다른 구간들보다는 다소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이 시간 현재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좌석 예매하시기 아직은 편안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예매율이 높습니다. 특히 상행선 열차는 오후에 출발한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고요. 이렇다 보니까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 이 밖에 중앙선은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오후 12시에서 7시 사이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좌석 구하시기가 힘겹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에 운영하는 자유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 자유석은 좌석 번호가 지정이 되지 않는 반면에 기본 운임보다 5%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정수입니다.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골목길에서 나 그녀하고 눈이
가슴 태우는 그녀 그 환한 얼굴이 이렇게 좋아서 날 묻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려 하는데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사랑한다고 말해버리가 그냥 돌아서는가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사랑한다고 말해버리가 그냥 돌아서는가 네, 다음은 사회명기사입니다. 검찰이 통영함, 소해함 납품 비리 이면에 수억 원대 뇌물이 오간 정황을